이번 시간에는 네트형 경쟁활동의 하나인 족구형 게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족구, 이름에서 족구, 구가 들어가 있죠? 구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공을 사용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축구, 농구, 야구, 배구, 탁구 이렇게 구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 한자로 공구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공을 사용하는 종목이 되는 거고요. 족구, 발족자를 사용하는 거죠. 발을 이용한 공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축구하고 다른 것은 무엇이냐?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네트가 없이 상대방 영역과 내 영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골대 안에다가 공을 집어넣는 활동이 축구라고 한다면, 족구는 정해진 네트 위로 상대방 영역 안에 공을 떨어뜨려서 득점을 하는 형태의 경기가 족구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구기 종목들이 있습니다. 탁구, 농구, 배구, 야구, 축구 이런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족구만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그런 재미난 종목입니다.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다양한 구기 종목들이 있잖아요. 축구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고요. 일반적으로 정확히 영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게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축구 종가가 잉글랜드라고 많이들 하니까요. 배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1895년에 만들어졌고, 농구 같은 경우에도 역시 미국에서 1891년 YMCA 선생님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야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에서 정확히 만들어졌는지 미국이라고는 하지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대부분의 스포츠들이 외국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 이 족구는 정확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이 확인이 된 그런 종목입니다. 족구의 유래를 간단하게 보면요. 문헌에 따르면 삼국시대 때부터 지푸라기, 별을 추수하고 난다 그럼 지푸라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엮어서 족구 형태의 놀이를 했다는 것들이 문헌에도 나오고요. 정확하게 현대적으로 현대적으로 보면은 1968년에 우리나라 공군 부대에서, 군부대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군대에서 이걸 만들었을까요? 당시 군인들은 이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전쟁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제 전투복, 금방이라도 나갈 수 있을 그런 훈련 복장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하고 싶어도 전투화도 착용해야 되고 군복도 입고 있어야 되니까 운동을 많이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운동해보면 어떨까? 라고 하는 거에서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오늘날의 족구의 시초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당시에는 이게 족탁구라고 불렸어요. 족탁구라고 하는 게 뭐냐면 탁구의 형태처럼 네모난 직사각형 경기장에 바닥에 그냥 선을 하나 놓고 탁구처럼 1대1로 그냥 한 번에 넘기는 형태, 또는 복식처럼 2대2로 한 번에 넘기는 형태로 이제 군인 아저씨들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점점 보급되고 재미있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여하게 되잖아요. 재밌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1대1, 2대2로 했었는데 이제는 3대3, 4대4 이렇게 늘어나게 됐어요. 사람 숫자가. 그러다 보니 우리 이왕 하는 거 네트를 한번 설치해보자. 배구 네트를 배구 네트를 설치해가지고 내려가지고 이제 여기 위로 넘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바닥에 라인이 있었으니까 낮게 가도 됐는데 이제는 이렇게 높이가 생기다 보니까 한 번에 넘기기가 어렵게 됐죠. 그럼 우리 한 번에 넘기지 말고 이왕 배구 네트를 사용하니까 배구처럼 3번에 넘기는 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점점 체계를 가지고 가서 만들어졌던 것이 족탁구입니다. 그거를 줄여서 그냥 족탁이라고 불렀대요. 그러다가 1968년에 공군 부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이디어 제안 대회가 있었습니다. 창안 대회라고 해서 보다 좋은 아이디어를 부대에 제출을 하면 그 부대에서 이 아이디어를 채택을 하고 채택으로 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때 이 공군부대 아저씨들께서 당시 대대장님을 포함한 대위님들, 소령님들, 중위님들께서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우리 이 족탁을 스포츠화해서 만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라고 해서 세계적인 룰을 만들어냈습니다. 3번에 넘기기로 하자. 네트 높이는 어떻게 하자. 만약에 네트가 없으면 어떻게 하자. 이런 다양한 룰들을 만들어냈고 그 룰을 이제 공군 창안대회에 제출한 거죠. 당연히 이 창안대회에서 이 족구가 선정이 됐고요. 그때 그 대대장님께서, 그 부대의 제일 높은 간부님께서 이름을 이왕이면 족탁이라고 하지 말고 족구라고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져서 족구라고 정식 명칭이 붙어졌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군부대, 다양한 군부대, 공군뿐만 아니라 육군, 해군으로 퍼져나가게 됐고,
이제 군인 아저씨들께서 이걸 배우고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계속 군대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역해서 나오면서 이게 재밌으니까 여기저기 보급하게 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족구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족구는 잘 보면 탁구의 룰과 배구의 룰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기억하면 여러분이 족구와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족구는 탁구 플러스 배구의 규칙이 들어가 있다. 자, 대략적인 옛날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봤고요. 그럼 족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족구는 일반적으로 맞는 부위가 있어요. 축구 같은 경우에는 손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다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족구는 다 쓰는 건 아니고요. 무릎 위만, 무릎에 공이 맞으면 안 되고 무릎 아래, 정강이와 발등 이쪽, 발 쪽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족구고요. 무릎에 맞으면 그러니까 반칙이에요. 무릎 이상으로 맞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벅지에 맞아도 반칙이고 가슴에 닿아도 반칙이에요. 또 맞을 수 있는 부위가 턱 윗부분, 그러니까 얼굴 부위와 무릎 미만 부분, 이 두 부분만 족구는 허용이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부위가요. 맨 처음에는 이제 축구 형태와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가슴으로 트래핑해도 되고 손만 사용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었대요. 그런데 이게 점점 스포츠화 하다 보니까 이제는 체계적으로 룰을 만들어서 무릎 미만 부분, 턱 이상 부분만 맞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어떤 부위에 맞아야 되는지 이제 규칙에 이해는 됐죠? 자, 그러면 탁구 형태의 규칙이기 때문에 탁구는 어떻게 될까요? 바운드 시키는 게 허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되죠? 탁구는 자기 땅에 왔을 때 테이블에 바운드가 한 번 되는 것을 허용합니다. 족구도 바운드를 허용해요. 대신 원바운드만, 바닥에 공을 한 번 튀기는 것이 허용이 되는 겁니다. 넘어왔을 때 한 번이 닿으면 내가 터치, 한 번이 닿으면 터치, 한 번이 닿으면 터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족구가 좀 다른 형태고요. 또 그 다음에 배구와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배구가 몇 번 안에 넘기는 거죠? 네, 3번 안에 넘기는 거지 않습니까? 족구도 그래서 3번 안에 넘기는 겁니다. 3번 안에 넘기는 거기 때문에 3번 안에 3번의 바운드가 허용이 돼요. 자, 상대방이 넘어왔습니다. 바운드 한 번, 바운드 2번, 바운드 3번 후에 차서 넘기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3-3 원칙이 족구의 원칙입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족구에서는 공이 바운드 되는 것이 허용이 된다? 네, 된다. 꼭 바운드 시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바운드를 안 시키고도 보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배구와 동일하게 3번 안에 넘기면 된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맞아야 되는 부위, 무릎 미만 부분, 턱 윗부분, 그러니까 머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족구에 대해서 알게 됐거든요.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우리 경기장과 주변의 시설들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족구 경기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족구 경기장은 바닥이 단단한 평면에 직사각형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께가 5cm로 이루어진 선을 따라 족구장을 구분하는데요.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족구 경기장의 라인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좌우로 길게 나누어져 있는 선은 사이드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경기장의 좌우를 구분하는 선으로 한쪽 사이드 라인의 길이는 초등부, 여자부, 일반부에 따라서 6.5m에서 7.5m로 구분됩니다. 네트를 중심으로 뒤쪽에 있는 선은 엔드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엔드라인의 폭 역시 초등부, 여자부, 일반부에 따라서 5.5m에서 6.5m로 구분됩니다. 마지막 라인은 서브라인입니다. 서브라인은 사이드라인 연장선과 엔드라인 뒤쪽으로 약 3m의 공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장 코트의 명칭입니다. 사이드라인과 엔드라인이 만나 이루어지는 면을 경기 코트라고 부릅니다. 이곳에서 경기가 이루어지며 선을 포함한 경기 코트에 공이 닿아야 인플레이로 선언되며 거의 모든 활동이 경기 코트 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브라인으로 구분지어진 길다란 직사각형 형태의 공간을 서브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서브를 넣어야 합니다. 서브라인을 밟으면서 서브를 넣거나
서브라인 밖에서 서브를 넣게 되면 파울이 됩니다. 서브 지역과 경기 코트를 제외한 지역을 자유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자유지역에서는 공이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며 경기에 방해가 되는 물건들은 없어야 합니다. 또한 공이 경기 코트에 맞고 자유지역에서 플레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이드라인과 엔드라인 쪽에 5에서 8m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다음은 족구 경기장 코트의 규격을 보겠습니다. 초등부의 경우 사이드라인은 650, 6m 50이고요. 엔드라인의 경우 550, 5m 5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브 지역은 종별에 상관없이 모두 다 3m의 공간을 확보해줘야만 합니다. 네트의 높이는 종별에 따라 다른데 초등부의 경우 바닥에서 80cm가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네트의 옆의 길이는 엔드라인의 길이보다 조금 더 길기만 하면 상관없습니다. 이상으로 족구 경기장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자, 공부 잘하고 오셨습니까? 자, 이렇게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이 폭이 5.5m, 가로 6.5m가 되는 거라고 공부를 했고요. 네트 높이는 초등학생이 몇 cm죠? 네, 80cm입니다. 자, 선생님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초등학교에 족구 네트가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 배드민턴 네트를 지금 사용을 했거든요. 배드민턴 네트를 치면 가운데 이렇게 약간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아이디어를 넣어서 티데이 위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무너지지 않도록 탄력 있게 한번 만들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럼 오늘 배운 거 최종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족구는 무릎 미만과 턱 윗부분을 이용해서 최대 3번 안에 상대방 영역으로 바운드를 이용한 활동으로 보내면 된다. 경기장 코트의 규격은 5.5m, 6.5m, 네트의 높이는 얼마일까요? 80cm. 네, 그렇게 기억하면 여러분 이번 시간 공부를 굉장히 잘한 걸로 생각됩니다.